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노자 61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노자 61장 강의는 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이 큰 나라와 작은 나라가 좋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 평화의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하는 아주 2500년 전에 노자가 바라본 일종의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본 세계 평화의 길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것이긴 하지만 오늘날 이 무기 대국으로의 각축장이 벌어지는 그러한 그 시대는 물론 당시의 춘추전국 시대의 그 총칼로 육탄으로 싸우고 나라를 넓혀가는 그러한 전국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무기가 발달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국제전으로 세력을 확대해가는 미소 대립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를 두고 싸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의 관점에서 오늘 또 한번 노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먼저 대국자 하류라는 말이죠. 큰 나라는 아래로 흘러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천하지교, 천하가 다 거기에 모여듭니다. 갖가지 강물이 흘러 바다로 모여들듯이 천하 큰 모든 그 강물들이 바다에 모이듯이 큰 나라 작은 나라들이 다 그 큰 나라의 그 큰 나라가 아래로 차면 다 모여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하지빈이 되는 거죠. 천하의 암컷이 된다. 병아리가 새끼를 품듯이 모든 그 새끼를 큰 날개로 덮듯이 큰 나라는 그렇게 겸손하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바다에 이르는 그러한 자세를 하게 되면 천하의 어미가 될 수 있다. 천하의 빈이 될 수 있다. 암컷이죠. 그래서 이 암컷은 무엇이냐면 항상 이정승모입니다. 고요함으로써 이 모는 수컷 모자예요. 그래서 이 소우변의 흑토죠. 소우변의 흑토는 옛날에 이 흑토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그 숫소죠, 숫소. 그렇지만 모든 암컷을 상징합니다. 물론 비는 소우변에 또 옆에 이 숟가락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여자의 생식기를 비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 암컷은 항상 그 수컷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고요함으로써 이긴다. 이정승모. 재밌죠? 그 왜 이기는가? 바로 이정위하. 고요함으로써 아래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노자의 기본적인 정신이 허정이잖아요. 허정.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노자의 사상 핵심 중에 하나를 핵심 중에 핵심을 꼽으라면 바로 이 허정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김없이 바로 이 정위하, 이 고요함으로써 아래로 내려간다. 이 고요함으로써 허정 사상에 이것을 치국에 비유하고 치신에도 비유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국자 고대국 이하 소국이라. 큰 나라가 이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소국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기가 쉽지 않죠. 큰 나라가 소국에게 조공을 바쳐라. 옛날 대국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라 하는 그 큰 주변 소국에게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 작은 나라 아래로 내려간다. 이러한 역설적인 이야기는 노자가 아니면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즉치소국이라. 그렇게 될 때 소국을 취하게 된다. 작은 나라를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 하나라도 얻으려면은 큰 나라지만 그 나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그 시대에 대한
제국주의나 군국주의나 이런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저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국 이하 대국이다. 반대로 소국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즉시대국이라. 그러면 또 이것 또한 큰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가 나는 작은 나라지만은 큰 나라 밑에 안 가겠다. 뻗팅기다 보면은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소멸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전략 같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 소국도 소국 나름대로 겸손하면 대국만 겸손한 게 아니라 소국도 소국 나름대로 겸손하면 큰 나라를 그냥 덥석 취한다는 거예요. 예,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순종하고 이러면은 아버지 전 재산이 아들 재산 되지 않습니까? 예, 돌아온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 그러니까 소국은 소국대로 낮출 줄 알아야 되고 큰 나라는 더 말할 것 없이 작은 나라에 낮추면 다 서로 얻게 된다. 그러므로 고혹 하이치 혹 낮춤으로써 취하게 되고 취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낮춤으로써 이 하위치인데 이게 제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이치는 그냥 이것이 낮춤으로써가 아니고 그냥 낮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엔드가 되는 거죠. 낮추어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 아니냐. 낮춤으로써 취하게 되고 낮추어 취한다 이랬는데 학자들의 해석이 여기서는 분분합니다. 낮추어서 취해지게 되고 피동사를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는 자기를 낮춤으로써 얻게 되고 또 작은 나라는 자기를 낮추어서 취함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취하게 된다. 예, 그렇게 수납되어지는 겁니다. 소철 같은 경우에 북송시대 소철은 큰 나라에 어떻게 된다? 수납되게 된다. 그리고 또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부합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대국은 불과 역겸 축이니라. 큰 나라는 불과 단지 그 아울러 겸 축인 이 나라 저 나라를 아울러서 양육하고자 할 뿐이다. 그죠? 길러주고자 한 그런 것이 진정한 도리라는 거예요. 근데 소국은 작은 나라는 불과 욕입사인이라. 작은 나라는 또 들어가서 큰 나라에 들어갈 입이잖아요. 들어가서 사람을 또 섬기는 그러한 결과일 뿐이다 말이죠. 서로서로가 그런 거예요.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용납하고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 대저 양자, 이게 큰 나라 작은 나라는 모두 각득 소욕, 그 바라는 바를 각각 서로 얻으려면 마땅히 대자이 위하. 여기서 대자를 강조합니다.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왕필의 놀라운 견해죠. 큰 나라가 먼저, 형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죠. 큰 나라가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하고 약탈이나 일삼으면 되겠어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했지만 중국에서는 통일한 사람으로 여전히 아직도 추앙받는 인물, 제가 중국에서 강의 가르칠 때 한 번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진시황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랬더니 그 중에 한 남자애들은 많지 않고 사범대학이니까 여자들이 한 80~90%예요. 근데 남자애가 대뜸 손을 들더니 진시황을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전국을 통일해서.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러한 무력을 행사하고 선비들이나 이런 갱에 묻어버리고 생매장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엄청나게 살육한 폭군의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또 의외였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 진시황의 역사는 오래가지 못했죠. 너무 형벌이 가혹하고 힘든 강대국이라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자의 마땅히
위하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당나라에서는 뭐 태종이라든가 당나라 쪽에서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방의 문화와 국가들을 존중해 줬어 있었던 거거든요. 저쪽의 나라, 저 먼 나라든 외국에서 온 뭐 그런, 심지어 우리 최치원도 우리 신라에서 가가지고 과거 급제해가지고 이름을 떨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방에 온 작은 나라에서 온 나라들을 다 포용해서 거기에 어떤 일정한 관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베풀어서 문화가 융성한 나라가 됐죠. 당나라 그래서 오래 갔습니다. 어쨌든 무력으로 이렇게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이렇게 영토 확장하는 그런 정복적 입장에서는 큰 나라가 되지 못한다. 자, 이 간단한 문장들인데, 자, 이제 왕필의 주석으로 한번 볼까요? 강해 그대의 처하. 강과 바다죠. 강과 바다는 크지만은, 큰 곳에 거하지만은 어때요? 항상 아래에 처해 있죠. 그러다 보니 즉 백천유지다. 그냥 온갖, 백천은 온갖 개울들이 그곳으로 흘러간다. 그죠? 네, 무슨 황하가 아무리 뭐 큰 중국의 그 황허, 그다음에 장강, 양쯔강이죠. 그게 아무리 뭐 큰 강이라도 결국은 그 바다로 흘러서 가지 않습니까? 대국도 이와 같다는 거죠. 대국도 그 크지만은 아래에 처하여 즉 천하가 그곳으로 다 흘러간다. 그러므로 고왈 대국자 하류야. 그래서 큰 나라는 자신을 낮춘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천하지교라는 것은 천하가 이렇게 교차적으로 모인다는 뜻이에요. 다 이리저리 해서 소귀해 모인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설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래서 천하지빈에 대하여 왕필은 정이 불구라. 조용하여 뭔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추구하고 막 그러지 않고 좀 가만히 있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에요. 수컷들이 이제 아무래도 암컷 주변에 아무래도 많이 접근을 해서 이제 뭐 사랑을 하는데도 보면은 수컷이 많이 움직입니다. 고요함. 그럼으로써 먼저 구하지 않으므로 물기작이지. 사물이 스스로 그쪽으로 귀착되어 돌아온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암컷은 어떤가? 빈상이 정승모. 여기에서는 암컷이 항상 수컷을 이기는 그 방법. 그것은 이기정, 그 고요함으로서다. 그러므로 능히 위하, 고요하기 때문에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사람이 아무래도 겸손한 편이죠. 아무래도 성질을 좀 덜 부리죠. 근데 이 비는 말이죠. 뭐냐면 또 자라, 암컷이라 이런 뜻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웅은 어떤가? 자웅을 가리다 할 때 이 웅은 이 웅은 수컷 웅자잖아요. 조동 탐욕이라 이렇게 해석하죠.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암컷이 고요한 반면에 수컷은 막 조급하게 움직이고 또 탐욕스럽다. 그래서 암컷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이 어떻습니까? 자상이정이라 이 암컷은 항상 늘상 고요하다. 어떤 그 수컷과 암컷의 성질을 비교한 것인데 고능 승웅야. 그러므로 능히 수컷을 이긴다. 천하를 뭐 제패하는 사람은 뭐 남자라지만은 남자를 또 이기는 사람은 여자다.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남녀 관계를 이렇게 노자나 왕필도 다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기정 복능위하. 바로 그 고요함으로써, 이 고요함으로써
다시 능히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고물기지야. 그러므로 사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고요함의 그 위대함, 어찌 보면 침묵의 위대함, 100마디 1000마디 떠드는 것보다 침묵 한번 하는 것이 훨씬 더 때로는 위대한 경우가 있죠. 고요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배우고, 고대국이 하소국이라. 그래서 큰 나라는 작은 아래로 갈 수가 있다. 이것도 고요의 원리와 겸손의 원리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국이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은 유은 마치 뭐뭐와 같다. 무슨 말이냐면 이 대국 하소국이라. 큰 나라가 작은 나라 아래로 간다는 얘기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적치소국이라. 그러하면 작은 나라를 얻을 수 있다. 작은 나라가 여기에 큰 나라에 부속된다. 이 부지라는 거는 부속된다는 건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가서 이제 붙는 거죠. 붙지만 여기서 이게 차별된 상황에서 갖다 붙으면 무슨 여전히 소국으로서 억울하고 그렇겠지만, 하나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나 뭐 지역차별이나 무슨 여러 가지 차별들이 있다면 이때 그 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작은 나라가 경계를 넘어서 큰 나라에 가서도 동일하게 평등한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런 전제에서 이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소국 이하 대국, 소국이 대국의 아래로 간다. 그리하여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국 납지, 이렇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받아들인다. 이것은 소철의 그 해석하고도 이제 동일한 거죠. 소철이 왕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치 또 혹 하이치, 그러니까 내려감으로써 자기를 낮춤으로써 또 취하거나 혹은 자기를 낮춤으로써 취해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말하자면 오직 이런 뜻이죠. 닦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하,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을 수행한 연후에라야 각득기 소욕이다. 각 그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대국이 작은 소국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통치자가, 지도력을 가진 자가 얼만큼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는 수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권을 가진 사람이 끊임없는 정복용에 불탄다면 전쟁만 계속하게 되겠죠. 보복만 또 계속하게 되겠죠. 그러면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대권을 가진 사람 혹은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모름지기 반드시 자기를 낮추는 법을 닦아야 된다. 겸손의 미덕이 없는 사람은 대권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겠죠. 그 나라가 그냥 휘청휘청할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앞두고 바로 모름지기 은유수비하, 모름지기 오직 자기를 낮춤을 닦는 자, 겸손의 미덕을 닦는 자만이 연후에 자기가 바라는 바를 얻게 된다. 그 앤드루 머레이라는 이제 기독교 신학자 중에 한 사람도 겸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겸손. 그래서 뭐 예수님 자신도 그랬잖아요. 나에게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 딱 두 가지. 하나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와 겸손을 예수가 얘기했고, 앤드루 머레이도 그런 책을 썼는데,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이라잖아요. 이 겸손의 미덕이 바로 이 노자가 대국과 소국과의 관계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가 이 땅에 온 것도 케노시스, 그것이 비하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온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7절인가? 거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하의 원리, 낮춤의 원리를, 이것은 노자는 오늘 바로 이정 위하, 이 고요함으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 하는 그러한 원리, 상선약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대국 불가욕 겸축이니라. 큰 나라는 단시 더불어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한다? 양육할 뿐이고 소국은 들어가서 봉사하고 사람을 섬긴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소국은 자기를 낮추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전이,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온전히 보호한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몸을 닦음으로써 온전해질 뿐이고, 부는 령천하기지. 예, 부는 할 수 없다. 령은 뭐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천하로 뭐 자기에게 돌아오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기를 닦아서 자기를 온전하게 할 뿐입니다. 또 대국은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닦아서 천하가 다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기 바라는 바를 얻으려면 이제 적대자 의위하라 하는 말이 있다, 이런 얘기죠. 큰 자는 마땅히 아래로 가야 한다,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는 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상공 얘기만 한번 또 보면은, 하상공은 이 장을 겸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겸손한 덕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국자 하류, 큰 나라를 통치하려면 마땅히 강과 바다와 같이 아래로 내려가서 거하여야 하고, 불력세미, 세미하고 미세한 잔 그러한 물결들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 것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나라가 그 바다가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고, 천하지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큰 나라는 천하 사민지교회라. 천하의 그 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대부, 그러니까 뭐 요즘 조선시대를 말하면 뭐 일종의 양반이라든가 뭐 좀 계급 사회를 말하겠죠. 그 민, 일단 그 소민들, 그러니까 차별 없이 모두가 다 모여드는 곳이다, 천하가. 그러니까 일종의 태평왕국을 생각할 수 있겠죠. 천하지빈, 그 빈자라고 하는 것은 음류다. 암컷의 부류. 암컷은 그 음양으로 말할 때 음의 부류인데, 이 음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음의 부류고, 유겸화이 불창이라. 부드럽고 겸손하여서 불창, 자기를 주창하고 내세우지 않는다. 그렇죠. 암컷은 그냥 고요한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암탉이 뭐 집안에서 울면 뭐 집안이 망한다는 가부장적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경우죠. 오히려 노자는 이 암탉의 고요함을, 암컷의 고요함이 그 수컷을 이긴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것의 위대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 나쁜 쪽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소위 능굴람, 그래서 여자는 소위 남자를 이렇게 굴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 양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 기안정, 그 고요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지, 불성구지 먼저 해달라 뭐 이런 거 싸움을 시비하거나 걸어서 쟁취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정위하, 고요함으로써 아래가 된다. 오늘 키포인트는 61장은 이정위하예요. 고요함으로써 아래가 된다. 고요함으로써, 그 겸손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하상공은 이 음도 여성성의 도죠. 음도는 이 안정으로서 바로
겸하된다. 이정 위하의 줄임말을 그 안정이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단어 하나씩을 더 집어넣어서 이정위하를 이 안정위 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삶의 처세 원리에서 중요한 것인가. 고요하고 평안한 것. 지구가 막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자, 이 정말 안정의 미덕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라고 하는 것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미덕이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위대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한 이 얘기를 한번 빗대어 볼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이런 말들이 나는 굉장히 그 위로가 많이 돼요. 예.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겠느냐. 그 염려한다고 해서 키 더 커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안정, 저래도 안정. 그럼 안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위견샤 겸허하게 내려갈 수가 있다. 이게 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또 음도래요, 음도. 양도가 아니고, 양도는 그냥 공격적이고 청벌하고 수탈하고 빼앗고 막 잡아먹고 이러려고 하는데, 제발 음도를 배워라 이런 얘기겠죠. 고요한. 예. 그러면서 대국이 소국 개송 얘기해요. 능겸하지라. 능이 겸손하여 아래로 될 수 있음으로써 항상 얻는 바가 있다는 거죠. 예, 얻게 된다. 그 소국도 얻고, 소국은 대국을 얻고 대국은 소국을 얻는다. 그래서 소국이 아래로 대국 아래로 가게 되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차은 국무대소. 크고 작은 것이 없고, 그래서 능이 그러니까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그런 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오직 겸손하게 어떻게 한다? 축인, 양육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큰 나라는 보호해줘야 되겠죠. 작은 나라를. 정무과실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과오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잡아먹다 망한 사례가 많죠. 역사 속에서요. 대표적인 게 베트남이죠. 베트남 전쟁 10년 해가지고 미국이 쫄딱 망한 사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폭탄을 50만 톤인가? 그게 라오스, 오히려 베트남에도 아니고 라오스에다가 갖다가 때렸다 퍼부가 아직도 포탄이 남아있죠. 폭발하지 않은 것들이. 왜냐면은 이제 베트콩 위에서 내려오는 군사를 차단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베트남 전쟁 얘기 쭉 나왔듯이, 불과 그것이 한 50년 불과 그런 전이잖아요. 근세사에서도. 대국이 소국을 그렇게 약탈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망치죠. 존슨 대통령이 자기 정치의 대권에 들어가서 승리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되려고 반공 이데올로기 지금까지 이용해 먹었는데 아직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혹하이치. 이거는 그러므로 아래로 감으로써 겸손해짐으로써 취하거나 혹취해진다. 하자위 대국이하 소국이라. 내려간다는 것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내려가는 것이고, 소국 이하 대국,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내려간다는 것은 의이상치라. 이게 이제 아주 좋은 말을 화상공이 하고 있습니다. 의로서 서로 얻게 된단 말이죠. 아까는 이제 겸손함으로써 서로 얻게 된다, 고요함으로써 얻게 된다, 그런 얘기를 쭉쭉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just. 그러니까 의로움으로써 불의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크다고 해서 작은 나라를 불의하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조건이. 그러니까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오 두테오, 하나님 나라는 뭐죠? 오직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헬라어로 디카이오스, 이 헬라어 의. 그러니까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했지만 어렵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질 좀 부렸어요. 네. 그래서 막 상을 뒤엎었잖아요.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두고. 네. 그래서 이 하상공도 이 해석은 아주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끙이 의상치입니다. 의를 가지고 서로 취하라. 그 다음에 대국 불과욕 겸축인 이제 끝났습니다. 대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잃지 않음으로써, 겸손한 것을 잃지 않음으로써 겸병소국이 목축지라. 아울러 모두 작은 나라를 목축, 기르고 양육할 수 있다. 예. 그렇게 되고요. 욕위 신복. 이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들어가서 신복이 된다. 이게 이제 신하가 되고 종이 된다는 건데, 예, 이것은 이제 꼭 나쁘게 또 해석할 필요가 없겠죠. 작은 나라의 사람도 큰 나라에 가서 이제 주류사회에 가서 신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최초원이 아까도 당나라 이야기했지만 거기 가서 과거급제해가지고 배설을 했지 않습니까? 어떤 행태로든 그런 기회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역시 그 당시에 이제 봉건 사회의 그런 전국 시대였지만 군주 시대를 전제로 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부양자 각덕기 소욕, 대국의 소국 각각 그 바라는 바가 얻기 위해서는 근데 먼저 대국이 더욱 마땅히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오늘 마지막이야. 대국이 먼저 아래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큰 나라, 작은 나라 있습니다. 어쩌다가 역사 이래 넓은 땅, 작은 땅, 중국도 큰 땅이 되었죠. 큰 땅이 되었는데 50 몇 개국을 전부 53개 전부 그냥 그 주변 약소 국가들 전부 포용해서 커졌는데요. 중국도 미국도 또 마찬가지죠. 멜팅 팟 다 와서 그냥 이렇게 이민자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문제는 어느 나라 소비에트 연방도 큰 나라였는데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전부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길게 보면 로마도 큰 나라였지만은 결국은 흩어졌죠. 무력을 오래 행사하는 나라일수록 더 빨리 역사에서 소멸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민주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민주주의가 다 좋다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실 사회에서 그것을 잘 수행하는 국가일수록 무력을 최소화하고 손자병법에 나와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든. 네. 우리가 이제 이 고요함의 미덕을 음덕 그것을 배워서 겸손하게 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국가 간에 적용됨으로써 평화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이 아닐까. 남북 간에 분단된 서러운 우리나라 바로 이정위하 서로가 서로에게 아래로 되는 우리는 북한의 아래로 가자. 북한은 남한에게 아래로 가자. 그래야 그 천하교지 천하가 한 군데로 모이는 그러한 원대한 통일의 꿈이 언젠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